사람들이 투자를 안 하면 현상 유지고 투자를 하면 뭔가 부자로 가는 길이 있고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 투자를 안 하면 내가 도태되고 있구나, 뒷걸음질하고 있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거든요. 그리고 진짜 무서운 게 이 도태되는 속도가 과거 10년보다 앞으로 10년이 더 빨라질 거라는 그러니까요. 메시지도 에스컬레이터에 비유해서 나오더라고요. 우리 부모님 세대인데 저금을 해놔도 어느 정도 돈이 불려졌잖아요. 그런 금리는 앞으로는 평생 없을 거라는 거죠. 안녕하세요, 경장입니다. 더 늦기 전에 당신이 자본주의를 제대로 알면 좋겠습니다 라는 책입니다. 부제가 있어요. 평범한 30대 직장인 아빠가 근로소득을 자본소득으로 바꾼 7단계 투자 공부법. 오, 완전 경장인이시네요. 4살, 3살 된 딸 아들이 있는데 돈 교육에도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책이 그래서 좀 더 끌렸던 것 같아요. 일해서 번 돈을 왜 자산으로 옮겨놔야 되는지에 대해서 적절한 예시와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끔 써놔서 정말 맞아요. 저는 쉽게 읽었어요. 제가 이거를 이런 거 공부하는 초기에 읽었어가지고 진짜 이해하기 쉽다 이런 생각하면서 읽었었거든요. 돈 관련된 책은 동기부여 해줄 때만 재밌고 막상 진짜 본격적인 얘기 들어가면 이해가 안 돼서 포기하게 될 때가 많은데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쉽긴 하거든요.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구절은 부자들은 어떻게 부를 이뤘는가. 저도 회사를 그만두고 제 일을 하게 되면서 여러 이제 사업가 분들을 만나보면 시간을 갈아 넣어서 돈을 버는 것보다는 사업소득, 뭐 금융투자, 부동산 투자, 상속증여 이게 지금 비율이 훨씬 더 높아지거든요. 50억 기준으로 50억 미만이면 근로소득이 13.7% 이것도 뭐 많진 않은 비율인데 이게 8%까지 떨어지거든요. 50억 이상이 되면서 내가 부자로 가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에 의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산이 많아지는 거는 퇴사하고 나서 많아졌지 회사 다니면서는 한정돼 있더라고요. 어쨌든 시간이 일단 없으니까 퇴사를 하게 되고 내 시간이 많이 생기니까 그때부터 폭발적으로 자산의 가치를 알지 사업소득이 늘어가게 되더라고요. 은행에다가 예금만 딱 했을 때 네. 월 1,000만 원이 꾸준히 들어오려면 얼마가 예금되어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50억이에요. 약 50억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래서 이 표가 되게 의미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한 게 50억이 되는 분들이 그리고 네. 50억을 넘어가는 순간부터 근로소득이 8%대로 떨어진다고 맞아요. 했잖아요. 50억 부자가 되려면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이 92%여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회사에서의 시간 외에 92%의 뭔가를 만들어 나가야 네. 50억 부자가 될 확률이 높아진다 이 뜻이니까 아. 되게 뭔가 새로운 시각을 주는 것 같아요. 보통의 이제 직장인분들은 월급만 받는데 이걸 모으기만 한다라고 하면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저는 밀려난다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밀려내지 않으려면 결국 사업을 하든 투자를 하든 해야 되는 건데 이게 다 안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하지 않으면 사실 재미로 보는 건 아닐 거고 돈을 결국 벌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어서 보는 걸 텐데 이거를 보고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건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책을 읽으면서 저는 그걸 느꼈거든요. 아, 투자해야겠다 이런 것보다도 내가 지금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좋은 불안감이 생겼어요. 그 유퀴즈에 그 김희애 님이 나오셨는데 네. 그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여행 가서 영어 공부를 한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사냐 이렇게 물어보면 열심히 산다고 해서 딱히 더 올라가는 건 아니래요. 네. 근데 가만히 있으면 계속 도태된대요. 현상 유지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투자도 비슷한 것 같은 게 사람들이 투자를 안 하면 현상 유지고 투자를 하면 뭔가 부자로 가는 길이 있고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 투자를 안 하면 내가 도태되고 있구나, 뒷걸음질 하고 있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거든요. 그리고 진짜 무서운 게 이 도태되는 속도가 과거 10년보다 앞으로 10년이 더 빨라질 거라는 그러니까요. 메시지도 에스컬레이터에 비유해서 나오더라고요. 우리 부모님 세대 때 저금을 해놔도 어느 정도 돈이 불려졌잖아요. 그런 금리는 앞으로는 평생 없을 거라는 거죠. 부모님 때 뭐 20% 이런 이자율을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돈을 통장에 넣어놔도 돈이 불려졌었어요. 근데 앞으로는 저성장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금리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맞아요. 세계적으로. 은행에 맡겨놓는 게 돈을 불려지는 게 아니라 돈을 오히려 잃는다는 거죠. 지금 가만히 있으면은 밀려나는 속도가 예전에 체감되는 속도랑은 차원이 다른 거죠. 좀 더 멀리 보고 얘기하면 양극화가 심해지는 거죠. 갖고 있는 사람 물건은 계속 빠르게 커지고 없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계속 밀려나는 거예요. 이게 자본주의 사회의 저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우리는 밀려나면 안 되잖아요. 양극화라는 게 이제 그럼 점점 중산층의 자리가 좁아지고 빈곤층 아니면 부유층 이게 네. 점점 부피가 커진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 사람들이 각각의 가진 자산을 키로 비유해가지고 행진을 하는 거예요. 자산이 작으면 키가 작고 자산이 높으면 키가 큰 사람들이 차례대로 행진을 하는데 키도 크고 우람하고 그런 사람들이 막 들어오다가 갑자기 난쟁이가 나오는 거예요. 아예 키가 크거나 난쟁이 사람들만으로 행진
승진이 이루어지는 그런 우화를 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양극화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 중산층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라는 게 되게 잔인하더라고요. 나는 미래에 키가 작거나 네. 크거나 둘 중 하나여야 한다는 건데 그럼 무조건 큰 쪽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시간이 없는 거죠. 워렌 버핏이 한 말 중에 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들지 못하면 평생 부자로 살지 못하다 죽을 거다. 이런 말도 되게 잔인하기도 한 것 같고 직장인이든 자영업자든 내가 일하는 시스템이 자는 동안 끝난다 네. 하면 그 순간 그냥 부자는 아닌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직장인보다도 더 일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것도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것 같고 나는 사업가야 이런 뽕에 취해서 사는 분들도 진짜 많은데 사실 막 떼고 이러면 직장인보다 못 버는 사업가도 생각보다 많아요. 그게 뭔가 업종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시스템, 자본주의를 이해하고 자는 동안에도 뭔가 굴러가게 하는 시스템이 진짜 중요한 것 같고 그게 이제 책에서 말하는 게 투자소득이랑 자본소득 이 두 가지. 자본주의를 이제 쉽게 설명하면 내가 노력하는 만큼 많이 벌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럼 내가 노력을 많이 하면 많이 벌 수 있다는 건데 어쩔 수 없이 어딘가에 소속됐다는 것 자체가 그 한계를 이미 지워버린 상태에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좀 슬픈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고 얼마나 열심히 사느냐보다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결국 속도보다 방향이라는 뜻이잖아요. 뭐 내가 하루에 1시간을 일하더라도 그 1시간이 얼마의 가치를 창출하냐 이거를 계속 고민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강의를 하시니까 강의를 하더라도 이 같은 시간에 내가 얼만큼의 가치를 창출하는지를 계산하고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면 오히려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우리가 꿈꾸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앞으로는 어떤 스페셜리스트보다는 제너럴리스트 하나를 잘하는 사람보다 다방면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 우리 PD님 같은 거 각광 받는다라는 게 있는데 맞아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편집도 잘하지만 기획이나 다 하잖아요. 여기 책에도 딱 그 말이 나오거든요. 연봉이 얼마야 보다 돈 버는 수단이 몇 개야가 훨씬 중요하다고. 맞아요. 그래서 내가 연봉이 1억이어도 그게 수단 하나에서 오는 돈이면 너무 위험한 세상이 됐다는 거죠. 무한도전에서 이제 10잡스라는 얘기 옛날에 잠깐 나왔었잖아요. 그것처럼 1인자는 아니지만 다재다능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남는가에 대한 거를 이제 표현하는 방식이었는데 2잡, 3잡 넘어서 진짜 10잡까지 하는 이제 세대가 온 거고 옛날에는 그거를 되게 이것저것 하는 사람, 하나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 이렇게 치부가 됐다면 요즘은 다재다능한 사람 그리고 수익 파이프라인이 많은 사람,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 이렇게 매력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전문직, 명인, 장인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직업이었다면 지금은 하나가 혹시나 무너져도 다른 곳에서 계속 물이 새어나올 수 있도록 파이프라인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이게 시대가 빠르게 바뀌고 있고 생각보다 파이프라인이 꼭 돈이 나오는 수단일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맞아요. 이쪽에 뭐 전문 지식이 있어서 맞아요. 내 이름이 알려져 있다던가 굳이 돈이 아니더라도 그러면 내가 이게 잘못됐을 때 뭐 이쪽으로 뭔가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내가 회사 다니면서도 내가 시간 채우고 월급 받아가고 이런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다고 나와요. 대신 회사에 전력을 다하고 내가 거기서 뭘 배울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사업으로 어떻게 연관을 시킬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본다면 당연히 회사에서도 인정을 받게 될 거고 거기에 더불어서 나중에는 그걸 사업화해서 뭔가 내 일을 하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꼭 돈을 버는 창구가 여러 개가 아니어도 내가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그 키워드가 여러 개인 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가치가 계속 올라간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책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유명한 책만 봐도 하나를 100% 잘할 바에 두 개를 상위 20%로 잘하는 게 훨씬 더 이 시장에서 빨리 살아남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PD님 얘기해도 돼요? PD님은 봐도 지금 저 처음 뵀지만 이제 아직 카메라 어떻게 나왔는지 아웃풋을 보기도 전인데 PD님에 대한 어떤 신뢰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게 PD라는 어떤 직종의 사람은 카메라를 찍고 편집만 잘하면 된다라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부가적인 뭔가를 했을 때 그 사람의 가치가 올라가는 한 업종만 잘해서는 살아남지 못하는 시대다. 그건 이게 기본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리치스쿨에서 챌린지를 하고 있는데 그걸 왜 하냐면은 경매 교육을 듣기 위해서는 사실 어느 정도 마인드가 형성이 돼 있어야지 내가 경매를 배워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마인드를 만들어주자는 차원에서 챌린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투자 마인드가 있으신 분들로 좀 환경 세팅을 하고 자산을 좀 읽으신 분들의 책을 읽으면서 그런 간접 경험들이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쌓이면은 나도 한 번쯤 해보고 싶다라는 게 준비가 되면 이제 교육을 듣게 되는 시스템인 거죠. 책 다시 읽으면서 아예 다르게 받아들여졌거든요. 그 이유가 말했던 것처럼 0단계부터 7단계가 세세하게 구분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속한 게 달라지니까 5년에 걸쳐 한 번씩 읽는다 생각하면 딱 완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지금은 5단계네, 지금은 7단계네 이렇게 성장하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왜 이렇게 빨리 말해? 아, 이거 민망해서.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